그리고 i번째의 뭐다? i번째의 사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놈은 여기서까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부터 i-1번째까지 직사각형의 합이고 요 놈은 i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럼에다가 다시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니까 결국 요 놈에다가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더하게 되면 지금 뭐가 된다?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을 요 놈을 표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요 놈이나 이 전체나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놈은 그대로 적어 놓고 요 놈도 여기서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다? 비교해서 한번 뭐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i번째 사각형의 넓이고 요 놈의 의미는 뭐죠? 요 놈의 의미는 자, 요 놈의 의미는 요 구간에서의 사각형의 넓이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은 요 구간에서 사각형의 넓이 요 놈은 뭐죠? 요 구간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요 구간에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를 표시한 요 놈하고 그 사각형을 두 개로 늘려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사각형 넓이를 두 개로 만든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이 상합에서는 그쵸?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하고 동일한 구간을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합으로 쪼개게 되면 상합은 커진다 했다 스님 작아진다 했죠. 작아진다 그랬죠. 자, 요 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자, 우리가 상합을 우리가 표시하면 자,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자, xi-1이고 xi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전체죠, 전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이 의미하는 건 이 가운데 우리가 또 t를 하나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가운데 t를 줬기 때문에 요 놈은 요렇게 사각형 하나 둘로 쪼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의미는 이 사각형 전체 넓이를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요 놈의 의미는 지금 요 놈의 의미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의 의미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노란 거 두 개, 여러분 보기엔 요 작은 직사각형 두 개 합보다도 처음 게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요 놈이 요 놈보다도 그렇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를 두 개로 분할해 버리면 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요 놈이 요 놈보다도 더 작아졌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고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상태에서 요 놈으로 바꾸어 버리면 틀림없이 이 전체 값보다도 요 값이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놈 같고 요 놈 같은데 요 놈이 요 놈보다도 그렇죠.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이 전체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자, 1항에서 i-1까지의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어간 넓이 합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요놈은 이 분할 QS의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합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요 놈을 두 개로 쪼개버리면 바로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분할 Q에 대한 F의 상합이 되어진다는, 리만 상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쵸? 결국에는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이 분할 Q에 대한 F의 상합보다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렇게 됐다는 말은 결국 P보다도 Q가 세분할 될수록 상합의 크기는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린 여기에서 요 분할 P하고 우리가 분할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분할 Q를 요
i번째 구간에 t를 딱 하나 집어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세분할 q가 p의 세분할 q가 꼭 p의 원소보다 t 하나만 더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일반화하면 쉽게 보는데, 자, 요 위에를 보지 마시고 자, 요 놈 이어서 봅시다. 자, 이제 분할 p를 분할 p의 세분할 q를 이제 t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왕창 t1, t2에서 tm까지 이렇게 총 임의의 m개의 원소가 더 추가된다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자, pk라고 하는 것을 분할 p에 대한 k개의 점, 자, t1, t2, tk가 첨가한 구간 a, b에서 분할이라고 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p1이라고 하는 것은 t1 하나가 추가됐다는 얘기고, p2라는 것은 두 개가 t1, t2 두 개가 추가됐다는 것이고, tm은 m개가 추가됐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p는 p1에 포함되고, p1은 p2에 포함되고, pm은 그쵸? 결국 세분할 q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요 놈에다가 여기까지 한 것을 p1이라 하고 여기까지 더해주면 p2 하고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 q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일련에 이런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을 n번 반복을 하면, 실제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말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뭐냐면 요 놈이죠. 요 놈. 딱 원소가 하나가 추가되어졌을 때 상합의 크기는 작거나 같아졌죠. 그러니까 요 놈보다 요 놈이 더 세분할되면 요 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요 놈에 대한 상합은 요 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요 놈과 요 놈에 놓고도 요 놈 입장에서는 요 놈이 세분할이니까 요 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요 놈에 대한 상합이 더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합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에 포함된다 그러면 Pn에 대한 F의 상합보다도 Q에 대한 F의 상합이 또 더 작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해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P에 대한 F의 그쵸 상합은 P의 세분할인 Q에 대한 F의 상합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 놈보다도 요 놈이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상합은, 미만 상합은 작아진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또 반복해서 정독을 하시고 선생님이 이 해석하는 이 강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이런 걸 여러분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가다가 또 막혀버린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할 될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야만이 그 리만 적분에 가까워지는, 나중에 내용을 리만 적분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반대로 하합이라는 것은 세분할 될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하합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비록 이 하합은 그쵸 증명하지 않았지만 하합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원소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HM 100, 그쵸 2를 우리가 증명을 했고, 그 다음 THM 103을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